네,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처장 김옥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실현에 있어서 융복합센터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제로 보면 자율설계학기와 융복합 전공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뭐 다음과 같고요. 아마 자료가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화면에 나온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학기제 그리고 전공에 있어 유연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MZ 세대를 보면 그 MZ 세대의 어떤 트렌드가 육각형 인간 그리고 분토 사회, 그리고 디토 사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융합 전공, 융복합 이런 것들이 이 MZ 세대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을 스낵 컬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걸 좋아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들을 유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요소를 봤더니 MZ 세대들이 그냥 스낵 컬처만 하는 게 아니라 디깅 컬처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되 한 번 빠지면 깊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융복합센터라든지 이 자율학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모듈형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 융복합센터에서도 그 마이크로 디그리를 3개 정도 이수하면 하나의 융합 전공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MZ 세대 또는 이제 대학의 어떤 변화, 대학 간의 어떤 벽 허물기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동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글로컬 30이라든지 라이즈 체계의 어떤 구축을 위한 유연한 학사 제도 그리고 전통적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 선택권을 이제 학생한테 주냐, 학교에서 주도하느냐 이런 어떤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단위 전공을 또 신설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노 디그리라든지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피코 디그리까지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융합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사회의 어떤 현실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설계 학기 개요를 보면 자율 설계 학기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제한 자율 설계 학기제, 그리고 교수 제한 설계 학기제, 그리고 자율 설계 교과목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융복합적 과제를 교과목으로 설계하고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종교 교과목을 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가 이제 자율 설계 학기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 제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스스로 개인 또는 팀을 통해서 과제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이제 학생 제한 자율 설계 학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제한 자율 설계 학기제 같은 경우는 교수가 설계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신청하고 그리고 과제 활동 수행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율 설계 학기 제도가 필요로 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전공이라든지 또 마이크로 전공은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들 또 규정이라든지 학과 간의 어떤 문제들이 요소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학상 운영팀이라든지 또 교무처에서 학과 간의 내용을 듣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융복합의 어떤 교과목은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해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계 전공, 마이크로 전공, 나노 전공은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고 몇 학점을 이수하냐에 따라서 연계 전공, 마이크로 전공, 그리고 나노 전공으로 나눠지는데, 이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독립된 교과 과정을 두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학과에서는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마찰이 있는 부분은 극명한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모듈형으로 잘 만든다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 교과 과정을 놓지 않고 마이크로 전공을 가지고 모듈형으로 잘 연계한다고 하면 학과에서의 그런 불협화음은 상당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학사 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더니 어떠냐라고 했더니 신규 학사 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125명이 응답했고 약 85%의 학생들이 신규 제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학과 중심 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융합 전공, 연계 전공, 마이크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학과의 중심을 탈피하고 융합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호기심들을 어떻게 우리 학교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이 잘 건드려 주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융합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성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형으로 학습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운영 성과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제안과 교수 제안인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요, 교과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생 제안으로 할 건지 교수 제안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심의를 학과에서 전공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 및 중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말 평가 및 학점 인정,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유 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지금 기말 평가 및 학점 인정 이 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자율 설계 학기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성과인데요. 학예 이제 계절 학기에서 자율 설계 학기제를 이제 했던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교수와 학생을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은 팀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났던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율 학기제 운영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결과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학예 계절 학기하고 2학기에 대한 이제 운영 성과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97명의 학생들이 29개의 팀으로 참여했고요. 학생 제안은 86명의 27개 팀이 상당히 아마 이제 보통 이 자율 설계 학기제라는 걸 보면 교수가 많이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학생 수의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러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제안해서 27개 팀이 운영이 됐고요. 교수 제안으로는 11명의 학생들이 2개의 팀으로 이렇게 운영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학년도 2학기 정규 과정에서는 58명의 학생들이 16개 팀으로 참여를 했고요. 학생 제안은 49명, 13개 팀이 운영됐고, 교수 제안은 9명의 학생들이 이 3개 팀으로 활성됐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타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까 뭐 앞에서 그 발제를 해주신 다양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학생들이 참여할 것인지. 근데 학생들은 그냥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뭔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점이라든지 혹은 참여했을 때 마일리지라든지 아니면 팀 단위로 참여했을 때 어떤 보너스적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 예를 들면 그 뒷돈문화라고 하는 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살 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니까 강한 타자,
주변에서의 어떤 그 발언이 강한 친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사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내가 이런 시간들을 허비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융복합 교과목도 그런 부분들에서 확산 차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기서 보면 하계 계절 학기와 2학기 교과 과정에서는 155명의 학생 및 45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IT 융합대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참여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공과대학, 그리고 사범대학, 미술체육대학, 글로벌인문대학, 법사대학 순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낸 성과들이고 개인 또는 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융복합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팀별로 스스로의 어떤 자기 주도 학습, 문제 해결형 학습을 통해서 잘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재원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마이크로 전공인데요. 지금 주간학과에서 공연예술 무용과, 또 소방재난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전임 센터장께서 또 우리 체육학과 교수님이셔서 굉장히 이 체육대학에서 미술체육대학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했고요. 그런 성과가 여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전공과 이제 마이크로 전공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큰 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대응 융합 전공 해가지고요. 주간학과가 국어 국문학과, 다양한 학과가 지금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통계학과, 패션 디자인학과, 지구과학교육과, 그리고 중국어 문화학과, 그리고 법학과에서 이제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학과에서 프롭테크 부동산 융합 전공, 핀테크 융합 전공, 이런 부분들을 융합 전공으로 좀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소자 소조 융합 전공, 그리고 자율주행차 융합 전공, 첨단 반도체 패키징 융합 전공, 친환경차 융합 전공, 이 부분에 대해서 4개를 통해서 융합 전공이 운영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앞에서 충분히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이건 이제 홍보하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려운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아마 조만간에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융복합센터에서 연구원과 선생님 한 분의 이제 계약직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튼 이제까지는 잘 이끌어 왔는데 다음에 이끌어 갈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성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연구원들이 좀 필요한데 인력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낮은 참여율은 참여를 했을 때의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게 이건데요. 제도적 학무적 경계를 초월하여 혁신적 시도를 확산하고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을 하는 대학, 이 부분인데, 지금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다전공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여튼 글로컬 30을 위해서는 다전공을 좀 의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전공의 체계적 관리 운영인데요. 앞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학과에서 참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의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듈형으로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마이크로 전공뿐만이 아니라 학점을 몇 학점, 예를 들면 기준 학점을 두고 그게 연계 전공이 될 건지 아니면 융합 전공이 될 건지, 그런다고 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융합 전공을 졸업할 때 졸업장에 적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 설계 학기 참여 학생들이
학생 자율 설계 연계 전공까지 이어가는 융복학 교육을 좀 실현해야 되는데요. 지속적 참여를 위한 학생들의 어떤 지원 체계 구축,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이제 기준이 그 융합 전공의 기준과 연계 전공 기준, 그리고 마이크로 전공, 그 CU 나노 전공, CSU 나노 전공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여러 학과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 학점의 편성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초과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융합 전공이 있는데 타 학과에서 이 전공 융합 전공을 듣고 싶어서 들어와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학점이 너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준이 저희가 32학점에서 융합 전공은 66학점까지 독립적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놓고 있는데, 어떤 학과가 지금 93학점이 지금 편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과 간의 어떤 소통을 하고 이 융합 전공과 별 관계가 없는 교과목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융복합 센터에서 저를 이하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이 융복합에 관련된 융합 전공 그리고 마이크로 전공 이하 다양한 전공들은 충분히 우리가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라이트 체계라든지 유연한 학사 제도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학생들의 어떤 그 융합 전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홍보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의 어떤 체계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만 잘 된다고 하면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융합 전공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